짚고서 또 넘어갈게요. 파이썬을 하면서 출력, 얘는 힌트, 또 사용했던 게 포맷 정도?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없어요. 얘는 선언과 사용이었고, 그리고 조건문, 얘는 if, if, else 정도. 반복은 아직은 while만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할 거는 아니다. 했던 거는 함수. 얘는 뭐 있었어요? 함수는 일단 이런 거. 얘도 그렇고 방금 전에 사용했던 int, 또 뭐 str 같은 거, 얘네 그 타입 같은 거 이런 거. 얘네들은 만든 적 없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얘네들은 그냥 내장 함수. 만들어져 있는 거. 이 포맷 또 모양이 이렇잖아요. 사실 얘도 함수예요. 힌트 이렇게 쓰잖아요. 함수예요. 얘네들은 내장 함수. is even 넘버, is 프라임 넘버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썼던 거. 얘네들은 사용자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define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define 쓰는 애들, 우리가 직접 정의해야 되는 애들, define A 뭐 이런 거, define B 했던 애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네 개의 변수, 진짜 일단 이런 개념이 있었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지역 변수, 전압 변수, 라이프 사이클 찾아보셨어야 돼요. 얘는 뭐 생명수계 이거 있었잖아요. 스코프 관련된 내용. 전역 공간, 지역 공간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렇죠? 여기서 매개 변수는 지역 공간과 전역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여서 매개 변수였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는 주기, 그러니까 생성되고 소멸되는 주기가 좀 다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돼요. 머릿속에 했던 내용들이 좀 떠올랐으면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할 거는 객체예요. 나머지 이전에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나중에 한 번에 하기로 하고, 객체인데요.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인가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대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인가요? 맞아요. 객체 지향 언어예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차 지향 언어라고 안 하고 보통 절차적 언어라고 해요. 다른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 절차적 언어의 대표는 이제 C 언어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객체 지향 언어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여기서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객체가 뭔데요?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고 있고 여태까지 다뤄왔는데 객체가 뭐예요?
당장 이제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얘를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면접 시 단골 질문이에요. 그 회사가 만약에 뭐 자바를 사용하는 뭐 회사다, 뭐 파이썬을 사용하는 회사다. 내가 일해야 되는 부서의 사수가 내 면접관인데 뭐 자바를 써야 된다 하면은 공통 질문으로 이제 자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또는 뭐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종류 말해 보시고 그 종류마다 설명 한 줄씩 해보세요. 이거 단골 질문이에요. 근데 현직자들도 잘 대답을 못해요. 객체가 뭐예요? 하면은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 섞여 있고 좀 다른 언어의 개념들도 섞여 있어서 이거는 우선 지금 이 두 가지를 구글링을 먼저 해보세요. 구글링 하시고 막 자세히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얘는 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블로그 하나 잡고서 쭉 읽어보면 되는데 외워야 된다는 아직 아니고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따라 붙어요. 이 객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들으시면 돼요. 얘는 대신 생각은 하면서 들어야 돼요. 고민은 하면서. 객체란 얘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거기. 자,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실체가 뭘까요? 실체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실체라고 해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컴퓨터도 실체고요. 그리고 뭐 이 빔 프로젝터도 실체고요. 스크린도 실체고요. 그리고 여기 제 앞에 리모컨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리모컨도 실체고요.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실체고요. 저도 실체고요. 지금 여러분도 실체예요. 왜?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저는 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즉 실체가 실체 자신을 지칭할 때는 주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뭐 일을 하게 됐다, 뭐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주체는 실체인 내가 나를 가리킬 때, 나를 지칭할 때 주체라는 말을 써요. 얘는 실체가 실체를 바라보지만 나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체도 나인 거고 여기서의 실체도 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객체는 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여기서 객자가 이게 손님 객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의미해요. 애초에 여기서는 근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물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킬 때는 주체라고 하고 내가 남을 가리킬 때는 객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앞에 있는 리모컨은 객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 말고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좀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고 뭐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냥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뺐을 때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들을 조금 더 얹어서 설명을 드리면, 실체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실체라는 말을 쓰죠.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경계가 약간 허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게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제가 게임을 뭐 리니지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캐릭터 생성을 했어요. 그럼 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애매하지 않아요? 어차피 데이터 쪼가리인데 걔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거? 그쵸? 제가 만약에 머릿속으로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떠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 강아지의 특징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뭐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또 뭐 품종은 어떤 품종인지, 뭐 이런 거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자동차를 하나 떠올렸어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아우디고요. 차종은 A6예요. 또 뭐 색상은 회색이고요. 무게는 2톤이고요. 뭐가 있을까? 최대 속력은 뭐 280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차의 특징들은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차종이죠. 대신에 지금 눈앞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이 차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차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얘네도 다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도, 데이터 쪼가리일지라도 이런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게만 하면은 전부 다 객체 취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좀 난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도 객체 취급을 해주는 거니까요.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객체로.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서 그 객체를 지칭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뚜렷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상상하는 자동차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속성과 기능들을 뽑아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상속, 뭐 다형성, 또 뭐냐, 뭐 추상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OP 특징. OP를 검색해 보시면 OP 특징에 관해서 나올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몇 가지 특징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또 방금 전에 했던 이 자동차의 중량은 2톤이고 뭐 회색이고 또 300km 나오고, 뭐 이거 그림 그리라면 그림 그릴 수도 있는 상태예요. 자동차의 특징은 이게 다가 아니죠. 대신에 저는 이번 자동차의 특징을 뽑아낼 때 얘네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이 자동차 한 대의 특징은, 그죠? 뭐 핸들의 모양이라던가, 뭐 아니면 공조장치의 뭐 크기라던가, 뭐 에어컨의 개수라던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나 이 자동차 하나 생각해서 이런 특징들만 쓸 거야를 했어요 제가. 요게 추상화예요.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에서 특징들을 뽑아내는 과정, 특징 또는 기능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실 막 이해가 엄청나게 막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집합. 내가 상상으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저장 단위를 뜻해요. 여기까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시작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까먹으셔도 되고요. 얘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좀 큰 단위다 까지만 아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하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얘는 변수죠. 그냥 변수예요. 변수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라는 규칙도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 10이라는 정수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객체는 구성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영어로 attribute이라고 하고요. 얘는 속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는 메소드, 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객체는 단순한 이런 10이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그 실체의 속성과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좀 커다란 저장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까지만 아셔도 되고요. 얘는 단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따져보면 함수 정도를 의미하게 돼요. 함수는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기능 실행을 위한 무언가였어요, 함수는. 그래서 attribute 속성은 말 그대로 속성, 성질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메소드는 얘는 이제 기능, 행동인데, 이 녀석은 속성에 저를 토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대요. 여기서 제가 a는 10이고 힌트 a를 했대요. a는 10 힌트 a 20이고 힌트 a이고 전 a 한 거고, 플러스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출력 한번 했고 이 자리에 20 남아 있으니까 20은 그냥 출력된 거고, 자동으로. 그렇죠? 여기서 A라는 거는 그냥 단순 데이터잖아요. 속성을 의미해요. 여기서 속성이라 하면 이런 애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함수 ag랑 그 변수 ag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단순 저장용인 거고 얘는 실행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행용과 저장용 데이터의 차이점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객체 하나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들, 즉 데이터들을 나타냈을 때 키, 몸무게, 주소,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결혼, 이런 거, 이름,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이 사람은 달리다, 뭐 잠시다,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랫줄이랑 윗줄이랑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저희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속성은 뭐고 기능은 뭐예요? 속성은 이 윗줄이 속성인 거고 기능은 동작이니까 행동이니까 아랫줄이 기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하나로 묶으면은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좀 눈에 뚜렷한 차이점은, 속성과 기능의 차이점은 속성은 명사인 거고 기능은 동사인 거죠. 왜냐면 얘는 단순 데이터인 거고 이 녀석은 어떠한 행동, 동작,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하나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하나도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 모른다고 내가 개발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대신에 알면 더 잘할 수 있겠죠. 대신 지금 필요한 내용은 객체는 하나의 폴더 취급을 하면 된다예요. 객체는 폴더다 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요. 폴더는 왜 써요? 폴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쓰는 이유는 파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통 쓰죠. 폴더 안에 폴더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이유는 파일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놓는 편이잖아요. 뭐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뭐 사진은 사진끼리 이런 식으로, 문서는 문서끼리. 그쵸? 자, 근데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진 폴더예요. 근데 여기에 뭐 있냐면은 비밀번호 .txt 텍스트 파일, 그리고 내 뭐 졸업 증명서, 아니다,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재학 증명서 그런 게 있어요. 얘는 뭐 PDF로 있고 얘는 뭐 JPG로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회원 관리 엑셀 이건가? 뭐지? 아무튼 엑셀 파일도 하나 있어요. 이러면 이 사진 폴더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대요. 이 사진 폴더에다가 파일들을 이렇게 넣어놨대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사진만 넣기로 한 폴더인데 그냥 아무거나 적당한 거 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폴더를 제가 개인정보 폴더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형 관리는 좀 이상하니까 성적 이런 거, 내 개인 성적 같은 거, 내 개인 비밀번호 모음, 뭐 내거 재직증명서, 내거 재학증명서 이렇게 모아놓은 개인정보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22년 뭐랄까 사진? 문서? 아니야 사진? 폴더라고 했어요. 그럼 좀 이상해지잖아요. 얘는 또 폴더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전부 다 따로따로인 파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봤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묶으면은 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 그냥 마구잡이로 다 하나의 폴더에다가 밀어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묶는 게 아니라 관련된 놈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련된입니다. 관련된. 그래서 이거는 뭐 저랑 다른 객체지향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텐데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선착장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에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뭐 있냐면은 제가 어떤 사과 상자라고 할까요? 사과 상자를 이렇게 9상자를 갖다 놨어요. 제가 수확을 해가지고 어딘가로 보내려고 배에다 실어서 어딘가로 보내려고 사과 상자 9상자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요, 하나는 필리핀으로 가고요, 하나는 베트남으로 가고요, 하나는 태국으로 가고요,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하나는 뭐 다른 나라, 다 전부 다 목적지가 다르대요. 목적지가 싹 다 달라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전 세계에서는 제 친구들한테 한 상자씩 보내려고 저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대요. 딱히 의미가 없죠. 그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딱히 의미 없는 놈들끼리 묶어놓은, 서로 관련이 없는 애들끼리 묶어놓은. 근데 제가 이 사과 9상자를 필리핀 사는 제 동생한테 보내겠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 상태가 나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는 게 나은 거예요? 이때는 묶어놓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요?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럼 묶어서 그냥 통째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딱 한 명한테 보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 이거는 잘만 따져봐도 일의 강도가 꽤나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사과 9상자를 각각 한 명씩 총 9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럼 딱히 묶어봤자죠. 그죠? 이 경우는 배제하고 한 명한테 보낼 겁니다. 저는
이 사과 9상자를 총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근데 제가 묶어놓지 않았대요.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과 9상자를 여기다 갖다 놓기 위해서 9번 하차를 시켜야겠죠. 그쵸? 여기서 배에다 실으려면 9번 옮겨야 되는 거고, 또 여기 배가 뭐 거기 그 나라에 도착해서 내리려면 9번 내려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이동하려면은 9번 실어야 되는 거고, 집 문 앞에다가 9번 내려놔야 돼요.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묶어놨대요. 얘네들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몇 번 갖다 놓으면 돼요? 한 번. 배에다 실을 때도 한 번만 움직이면 되네. 내릴 때도 한 번인 거고, 옮길 때도 한 번인 거고, 집 앞에 내려놓을 때도 한 번인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집 앞에서도 한 번. 그럼 이게 단순히 뭐 9배 차이 나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독립시행이니까. 그죠? 얘가 지금 9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99,999개래요 이 안에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있는 사과상자의 개수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숫자 쓰기 좀 그러니까 9만 개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 4개씩 다 붙여야 되네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묶어놨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일의 강도의 차이가 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사과상자들끼리는 연관성이 있어요. 한 명한테 간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하나 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 휴대폰 갤러리예요. 그냥 얘네들은 뭐냐면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뭐 한 5만 장, 6만 장 있다고 해볼게요.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근데 제가 저장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찍으면 찍는구나 하고서 냅뒀어요. 자, 누가 저한테 너 작년에 찍은 사진 중에 여름 사진만 나한테 좀 줘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일단 이 사진첩 연 다음에 이거 작년 여름에 찍었나? 아니네. 이거 작년 여름에 찍었나? 아니네. 이건 작년 여름에 찍었나? 맞네. 이거는 그냥 캡처한 거니까 버리고,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이런 식으로 다 판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뭐 이거랑 얘네들 이렇게 보내야겠다, 선택 이렇게 쭉쭉 다 해가지고 보내야겠다. 이 상황이랑 자,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파일명을 다 붙여놨어요. 얘 뭐 2022 03월, 뭐 2022 05월, 뭐 06월, 뭐 이런 식이에요. 파일명을 싹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랬을 때 똑같은 요청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딱히 없죠. 어차피 이거 판별해야 되잖아요. 파일명 보고 이거 여름쯤이니까 이거랑, 이거 07월 이거 여름이니까 이거랑, 이거 07월 이거 뭐 09월이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10월이니까 이거 아니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묶어놨대요. 얘는 작년 봄, 얘는 작년 여름, 얘는 작년 가을, 얘는 작년 겨울, 이런 식으로 파일 관리를 방금 전처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또는 뭐 파일명만 붙여놓는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폴더별로 봄 폴더, 여름 폴더, 가을, 겨울 폴더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야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다 줘봐 하면 뭐 하면 돼요? 여기 있어 하면 되죠. 그죠? 상황은 차이가 좀 많이 커졌어요. 지금 이 여름 사진 폴더랑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랑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를 묶어주고 있다. 대신에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관련되어 있는 놈들. 그러니까 얘랑 묶어줄 필요 없잖아요. 봄 사진이고 여름 사진인데, 그죠? 관련된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기술입니다. 얘는. 이 컨테이너를 여기서는 객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폴더 자체를 여기서는 객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객체는 폴더니까요. 그냥 묶어주는 기술을 객체라고도 말해요. 공통점. 자, 그러면 묶어준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이유. 이 사진 파일 하나, 또 이런 사과상자 하나를 한 개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한 개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들고 다니기가 편하네요. 묶음 단위로.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한 묶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관련이 있겠는데, 또는 얘네들끼리 관련이 있겠는데 싶을 때, 얘네끼리 목적지가 다 달랐으면 안 먹는 게 더 이득이었잖아요. 그죠? 얘네들끼리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때는 이 녀석들을 품고 있는 객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폴더 자체가.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데이터 복수개를 다루고 싶어요, 한 번에. 왜냐면 여기서 사진 파일 하나, 두 개, 뭐 하나 이상이잖아요, 애초에. 다시 두 개 이상이잖아요, 복수개면. 그죠? 여기서도 사과상자는 여러 개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학생 3명의 나이를 이렇게 담고 싶어요. 한 명은 10살이고, 한 명은 20살이고, 한 명은 30살이에요. 그래서 3명에 대한 데이터 다 담았다, 출력해봐야지 하고서 출력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거? 이거 그냥 30 나오죠. 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마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변수 선언이잖아요. 변수는 공간, 즉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age라는 변수, age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10을 넣겠다인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공간에다가 20 넣고 똑같은 공간에다가 30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 하나에 데이터가 3개 들어갈 수 있냐? 그거 아니었죠. 그죠?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서 새로 넣는 놈이 나중에 먼저 넣은 놈을 이겨서 마지막에 30만 남게 되는,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만약에 변수 안에 복수개의 데이터를 인정했다면 프린트 age 하면은 10, 20, 30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age 안에 들어있는 거는 30이야. 최종적으로 봤을 때 30이야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규칙은 여전히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10, 20,
30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게 딱 하나라면 얘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시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죠? 이때 당시에는 10 들어있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20 들어있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30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복수계의 데이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 거죠. 이제 그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니까요. 여기서 공간, 즉 메모리 사용을 뜻하게 되는데, 요거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C 언어나 자료 구조를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메모리를 다뤄야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저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변수명을 이렇게 살짝 고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agis라는 변수 안에는 값이 딱 하나만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니까요. 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10도, 20도, 30도 같은 공간에다가 다 밀어 넣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agis라는 변수에다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변수 안에는 값이 딱 하나만 들어간다 라는 규칙 때문이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문법을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0, 20, 30. 얘는 지금 대괄호를 써줬습니다. 대괄호예요. 이건 대괄호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목록 또는 배열, 배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array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라고 불러요. 어떤 데이터들의 그냥 목록이에요. 목록, 리스트, 진짜 말 그대로 리스트. 지금 이 리스트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데이터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 대괄호로 묶어준 리스트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보완이 된 겁니다. 자,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 리스트는 객체겠네요. 객체는 애초에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묶어주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니까요. 얘는 지금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얘는 객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엔 3개의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요. 리스트 모양으로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모양을 잘 한번 보세요. 이 한 줄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걸. 이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비교해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 줄 해석해보자면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데이터를 담는다. 이거 뭐 문제 없죠? 그렇죠? 왜냐면 변수고 단수계의 데이터니까요. 근데 밑에 거, 아래 거를 해석해보면은 agis라는 변수예요. 얘도 변수입니다. 는 왼쪽에 있잖아요. agis라는 변수에 10, 20, 30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넣겠다? 는 좀 이상해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대입 연산자잖아요. 혈당 연산자. 그러니까 뭔가 넣는다는 게 맞는 거고,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을 좌변에 있는 얘한테 넣겠다가 맞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라는 뭔가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딱히 오류를 내뿜지 않은 걸로 봐서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ges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변에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의 타입은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리스트 안에는 10, 20, 30이 실제로 들어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나왔죠. 그죠? 얘는 좀 시각화를 해서 익히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한 줄이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객체의 크기가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4바이트, 뭐 8바이트까지인데 얘는 8바이트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크기상 절대 못 들어가요. 이게 안 돼요. 얘를 있는 그대로 넣는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덮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자체가 객체이자 리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넣겠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넣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객체 제한 언어들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객체를 하나 만든다 라는 행위를 할 당시에 이 안에 작은 리모컨이 하나 생깁니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하나 생겨요. 이 리모컨은 이 내부적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고요. 여기서 변수에 대입해주고 있는 데이터는 이 녀석이에요.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넣는다라는 이 행위는 객체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다가 맞아요. 자, 리모컨은 직접 조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간접 조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격 조종? 원격 조종이 좀 더 맞겠네요.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원격 조종을 하겠다 여서 리모컨을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제가 저 천장에 달려있는 빔 프로젝터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책상 밟고 안 올라가도 되는 이유는 제 손에 리모컨이 있으니까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서 그냥 조작할 수 있는 이유, 원격 조종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얘를 조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리스트로부터 나온 리모컨을 얘는 갖고 있어요. 이 한 줄의 의미가 이겁니다. 좀 어려운 기술은 맞아요. 초반에 객체를 하나 만들면은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은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넘겨주고 있는 거는 리모컨이 맞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좀 실제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둘이 사는 공간이 달라요. 램 안에서 변수나 객체나 얘도 실질적으로 그 사는 공간은 램이라는 부품 안에 살게 되는데, 컴퓨터 부품 지금 메인보드에 꽂혀있는 본체 뜯어보면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지금 사양 너무 안 좋아, 램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해서 뭐 16기가 꽂고 32기가 꽂고 뭐 이런 거.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램의 크기가 작아서인 거고, 아무튼 얘는 램 안에서 스택 영역에 살고 있고요. 얘는 램 안에서 힙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물리적으로도 멀어요. 그냥 이거는 개념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걸 좀 개발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품인데, 컴퓨터 장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 언어를 공부하시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이것만 보고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초반에 직접. 자, 에이지스 변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금 이 객체 리스트는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얘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지만 위에 거랑은 다르게 안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에이지스 2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아래 밑에 있는 두 번째 셀에서 객체는 총 몇 개? 총 2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세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 2에다가 HS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얘는 에이지스 변수 우선 하나 있겠죠, 맨 위에. 그리고 오른쪽에 빈 객체가 하나 있어요. 빈 리스트. 대신에 얘가 데이터가 비었다 뿐이지 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했으니까 안에 리모컨이 생긴 거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있어요. 얘는 에이지스고요. 그리고 에이지스2라는 변수죠. 얘는 눈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에는 다시 에이지스2 변수가 하나 또 생겨나는 거고, 여기엔 뭘 넣겠대요? 여기에 넣을 것은 에이지스를 넣겠다고 하는데, 에이지스 안에 뭐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밖에 없죠. 저 객체한테 받은 리모컨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리고 아래 거 에이지스 3는 그냥 아예 따로네요. 따로 단독으로. 저 코드 내에서 객체는 총 2개 있는 거고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한번 끊긴 무언가가 있습니다. 객체는 총 2개가 맞아요. 왜냐면 대괄호가 2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번째 줄이 좀 낯설 텐데, 이 해당 리스트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에이지스 변수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TV라고 치면은 얘를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2개가 되는 거죠. TV 한 대당 리모컨 2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해당 얘를 1번 객체, 얘를 2번 객체라고 했을 때 1번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몇 개예요? 얘는 3개가 맞아요. 2번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2개입니다. 이렇게
객체 내부에 하나 있는 거고 객체 외부에 있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이지스 2인 거고 에이지스 3인 거잖아요. 에이지스 3가 갖고 있는 리모컨으로 1번 객체를 조종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이지스를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신에 객체의 모양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에이지스 2를 출력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나오는데 뭔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 객체상에 데이터 추가를 해볼 거예요. 위에 거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얘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얘는 만들자마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추가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제가 aegis.append를 할 거예요. append는 그냥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을 넣을 거고요. aegis 2를 이용해서 20을 넣을 거예요.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프린트는 총 2번 될 거예요. 그래서 aegis.append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점은 뭐냐면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aegis 안에 있는 리모컨을 사용하겠다. 여기 버튼이 append라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ppend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한테 가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요. 얘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aegis2의 리모컨은 얘잖아요. 여기 있는 append 버튼을 눌러서 어디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얘랑 연결된 객체는 1번 객체죠. 여기에다가 20을 넣었네요. 그죠? 그러면 print aegis, print aegis2 하면은 둘 다 10과 20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단수계의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aegis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변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모양을 보여줘요. 얘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서. 사실 이걸로 변수 안에 데이터는 단수계여야 된다 라는 딜레마를 깨고 있는 거죠. 지금 리모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장은 좀 더 크기가 큰 여기다가 해놓는 거고, 얘를 다룰 리모컨만 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수계의 데이터 뭐 10, 20, 30을 직접적으로 안 때려 넣어도 되는 이유는 따로 공간을 잡아놓고 그 공간을 조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객체 제어 언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aegis 3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추가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빈칸일 거고요. 이렇게. 그죠? 얘네 두 개는 같은 TV 보고 있는 중이고, 얘네 두 개는 다른 TV, 얘 하나는 다른 TV 보고 있는 중인데, 얘도 한번 여기다 뭐 넣었고 얘도 한번 여기다 뭐 넣었으니까 이 TV 한 대를 같이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뭐 넣은 적이 없으니 그냥 원래의 모양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따져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이런 코드상에 있는 얘네들로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시각화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의 상황이랑 아래 상황이랑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얘는 애초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AGS를 출력했다고 해도 얘랑 연결된 객체를 보여준다.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관된 복수계의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객체 중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객체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편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4바이트 정도고요. 얘네들은 거의 8바이트, 16바이트 정도가 잡혀요. 이거는 뭐 시어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저는 요 그림 정도만 나오면 돼요. 얘를 보고서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으면 성공. 또 얘를 보고서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으면 성공.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들어간다 라고 익히셔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격 조종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얘는.